제가 듣기로는 얼굴이랑 오른쪽 팔까지만 거의 멀쩡한 상태였고, 그 중에서 공학 박사까지 하려던 남 사람이 육아를 위해서 경력 단절을 겪고 척추가 부러지고 네. 아빠가 전업으로 육아를 하는 그런 작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박사 학위만 마치면 예언처럼 같이 많이 놀고 시간도 보내고 더 잘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공학 박사에서 웹툰 작가로 또 초대박을 터뜨리신 닥터베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대양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작가님의 그 일대기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속담이 있거든요.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레모네이드가 아니라 레모네이드 회사를 차리신 분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정말 삶이라는 게 별로 뜻대로 됐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 보면 기적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볼 건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표현하시기로는 좀 암울한 대학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그때 막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시고 정말 우리 집이 좀 피나보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직후에 아버지가 좀 되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이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산 상황이었으니까 집 이자나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막 집에 딱지가 붙네 마네 하는 상황까지 되게 금방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행히 일자리를 구해서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뭐 대학만 가면 되게 마음껏 놀고 뭔가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막 연애도 하고, 저는 그런 거랑 정말 인연이 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되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좋은 대학을 간 덕분에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정도의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거에 또 감사하면서도 되게 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그 레모네이드를 만든 네. 시작이 된 게, 암울한 대학생활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상상하던 캠퍼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로 네. 그 공대생의 사랑 이야기 아, 네. 이거를 쓰셨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유머 커뮤니티에 썼는데, 그 웃긴 대학. 네, 웃긴 대학이라는 곳에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네네. 이제 네이트 담당자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줄 테니 네이트에서 연재를 해보자. 한 달에 제가 고려로 2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글을 써서 돈을 번다는 게 그 당시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네, 정말 네. 내가 글을 써서 돈을 벌다니 이런 자부심으로 거의 3년 정도를 포털에서 연재를 했었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아져서 네. 팬카페도 생기셨다고. 그건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난 프로구나 이렇게 되면서, 프로라면 팬카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하면서 제가 만들었어요. 네. 진짜요? 그렇게 또 하고 나서 막 출판도 되고 영화와 계약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휴학을 하고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막 영화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 길인가 보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공대를 가긴 갔지만 내 갈 길은 여긴가 보다 이러면서 휴학을 하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화사가 도산을 했거든요. 다른 영화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요. 보통 어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뭐 그림 잘 그리는 거, 글 잘 쓰는 거 이런 거 그 다 되게 불안정한 길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다. 네네. 그거를 한 번을 안 믿다가 정말 제가 졸지에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휴학까지 했는데. 네, 휴학까지 하고 저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원고를 들고 딱 갔는데 갑자기 네. 정말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신 거죠? 네. 육아를 위해서 네. 휴학을 하시고 네. 육아에 전념하셨어요? 사실상 거의 중단에 가까운 결정이었죠. 다들 그 얘기 했었어요. 박사학위를 딴 뒤에 육아를 해라. 제 입장에서 막 기껏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그때 그만두는 것도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그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됐었죠. 도중에 제가 트램폴린에서 까불다가 척추가 부러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얼굴이랑 오른쪽 팔까지만 거의 멀쩡한 상태였고, 그냥 근무력 상태라고 해서 이게 덜렁덜렁하는 감각은 있고 힘을 제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네. 화장실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딱히 정말 아쉽다 싶은 그런 게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박사학위를 정말 마지막에 그만둔 그게 생각보다 너무 아쉽고 네. 마음에 뭔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가 다시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으면 이걸 꼭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한번 결단을 내리고, 네, 회복한 후에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었죠. 그냥 지나간 일을 덤덤하게 얘기하시긴 하지만 내가 몸을 제대로 못 쓰게 됐을 네. 때에 대한 절망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척추골절 이런 사고 겪으신 분 중에 한 20% 정도는 거기서 이제 큰 차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 네. 거죠. 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삶이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가 아니라 레모네이드 회사를 차려줬다는 게 네. 이 대목인데 그러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하다가 아내분이 추천한 게 그림을 그려봐라 맞나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글을 썼던 경험이 있으니까 글을 쓰려고 했어요. 음. 근데 왼손이 이게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한 손으로 키보드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아 뭔가 그러면 좀 다른 거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가 한창 이제 웹툰 시장이 되게 급성장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고 대사 정도는 이제 한 손으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 한 손으로 그림 그리고 대사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어느 정도 그림이 숙달이 된 뒤에는 아 이제 한번 웹툰을 도전해봐야겠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물리 만화를 제가 그렸거든요. 이제 음. 공학 박사까지 네, 나름 네, 이제 네, 했던 네. 사람이니까 네.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아무도 거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좌절을 하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상태라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걸 알아보다가 네. 제가 저희 아이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박사학위만 마치면 예전처럼 같이 많이 놀고 시간도 보내고 더 잘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좀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글이나 웹툰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일상만화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 소재 아이디어를 네. 던져주신 거였구나. 네. 그 저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네. 베스트 도전에 있는 작품이 4,000작품인데 음. 그 중에서 일상 작품이 1,000작품이다. 그게 어떻게 정신연재를 되겠느냐. 근데 아내가 거기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공학 박사까지 하려던 남 사람이 육아를 위해서 경력 단절을 겪고 척추가 부러지고 네. 아빠가 전업으로 육아를 하는 그런 작품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렸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게 닥터 앤 닥터의 네. 육아일기.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인 것 같죠? 아닙니다. 웹툰을 하고 계신데 2019년에 혈액암 사기 판정을 아, 네. 받으셨어요. 제가 2019년 7월에 네이버에서 연락을 받고 네. 2019년 9월부터 연재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2019년 8월에 갑자기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저는 이제 긴장이 좀 풀려서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너무 좀 상태가 몇 주씩 지났는데도 나아지질 않고 뭐 계속 설사, 구토 이런 게 이어져가지고 내가 좀 몸이 좀 많이 망가졌나, 뭐 배탈이 났나 이런 정도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또 청천벽력 같은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암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상냥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인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시간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5년 생존율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테니까 연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분도 이제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휴재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아, 네. 저는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걸 받아야 되니까 그 시기에 제가 일을 못 한다는 걸 아니까 막 그 전에 이걸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그게 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난 세이브가 없으면 이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그게 있으니까 정말 악착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미리 보기가 처음에 3개였는데 나중에 네. 5개로 늘었어요. 막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암 닭이면은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몇 년 안 남았겠다 하면 저는 일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막 저 이게 영화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네네네. 보고 게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게임 막 하다가도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 약간 그런 마음이 확 들면서 정말 뭔가 무미건조한 그런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정말 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품은 제가 죽어도 남잖아요. 뭔가를 남기고 싶으셨군요. 남기고 싶고 저희 아이한테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아빠가 이렇게 너를 가졌고 너를 키웠고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거를 저희 아이한테 정말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작품은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내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네. 어떤 마음이었을지 네.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연재를 해야만 했는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난 뭘 남길 수 있을까 네. 생각하고 노는 것보다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올해 1월에 이제 공고요법이라고 해서 네.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까지 마치고 지금 추적 관찰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한 네. 3년 정도 재발이 없으면은 이제 완치 판정까지도 완치됐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시련이 왔다가 좋았다가 왔다가 좋았다가 네. 계속 반복하면서 물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거를 더 나은 일로 극복하신 거잖아요. 계속 네. 계속해서 그 점을 저는 진짜 너무 배워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앞으로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일하다가 내가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아, 네. 그럴 때마다 박사님을 떠올릴 것 같아요. 일단은 안 꼬꾸라지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네네. 네,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네네. 왜 암에 걸렸을까를 되게 억울해했는데 음. 막상 생각해보면 좀 너무 몸을 막 굴렸어요. 그래서 정신력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네, 규칙적인 생활과 꼭 필요합니다. 네.